얘, 너 네 엄마 보험금 3억 상속받았다면서? 네? 경수한테 다 들었어. 어쩜 앙큼하게 시치미를 떼고 그러니?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사흘 뒤였습니다. 슬픔에 지쳐있는 절 찾아와 시어머니는 엄마 보험금 3억 얘기를 꺼내더군요. 나 지금 경미랑 신혼집 보고 오는 길이거든. 네 시누이 17평 월세 사는데 25평 전셋값 내줄 수 있지? 그러더니 17평 월세 살고 있는 시누이 집을 25평 전셋집으로 옮길 테니 전세금으로 3억을 쓰자고 했습니다. 전 바로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폭발했던 겁니다. 뭐? 전세금을 달라고? 진짜 당신들 인간도 아니야. 얘가 미쳤나? 누구 보고 당신이래? 왜? 네 엄마가 3억 남겼다고 하니까 배는 게 없어? 그래, 배는 게 없다. 니들 정말 지긋지긋해. 시어머니고 뭐고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그대로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는 앞에서 그동안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없어. 도장 찍어. 저기요. 절 말리던 남편은 놀라서 봤죠.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나 저런 인간들하고는 하루도 같이 못 사니까 당장 도장 찍으라고. 전 보란듯이 시어머니와 시누를 향해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훤히 보이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하자는 제 말에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누가 네 언니야? 당신 어서 도장 안 찍어? 이혼하자는 얘기에 남편은 완전히 얼어있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해? 나 이렇게는 못 산다니까? 빨리 도장 찍어. 미네야. 사실 남편만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게 남편하고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가 결혼 생활이라는 항해에 넘을 수 없는 암초가 될 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3억 달라고 했다고 이혼까지 하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왜 이혼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기가 막힌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시누이는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유, 언니. 언니는 젊은 사람이 왜 이리 센스가 없어?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녀? 내가 다 부끄럽네. 아가씨, 이 옷이 어때서 그래? 다들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하긴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언니는 생긴 것부터 촌티가 팍팍 나긴 하지. 아가씨, 청주 시골 아냐. 엄연한 시라고.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무식하다가 욕 얻어먹으니까. 뭐라고?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니까 아가씨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남이었으면 아마 뒤에서 손가락질했을걸? 예인은 밥 말아먹었는지 막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싸가지도 없었어요. 시누이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머머, 이 핸드백이 얼마짜린지 알아? 야, 이거 네가 1년을 아르바이트해도 사긴 힘든 명품이라고.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서빙하던 알바생이 실수로 물을 쏟았는데 물방울이 튀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명품백 어쩔 거냐고 생떼를 부리더군요. 아가씨, 그쪽으로는 물 한 방울 안 튀었는데 뭘 그래. 그만 좀 해. 어머, 언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자, 봐. 여기
물이 튀어서 색이 변했잖아. 아가씨, 그건 아까 비 맞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게 이 비 오는 날 뭐하러 그런 비싼 가방을 들고 나와? 고깃집에서 명품 타령하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물이 튀지도 않았는데 억지를 부리는 신우이가 어이가 없어 한 소리 했죠. 얘,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네가 명품백에 대해 뭐 아는 게 있어? 마침 화장실 다녀오던 시어머니도 신우 편을 들더군요. 생전 명품이라곤 구경도 못한 네가 뭘 안다고 설치는 게야? 시어머니는 상황도 모르면서 신우이 편부터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품을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이 튀지도 않았는데 아가씨가 억지를 부려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언니, 지금 이 거지 같은 알바생 편드는 거야? 아가씨, 거지 같다니? 발 조심해. 요즘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갑질이라고 욕먹는 거 몰라? 아이씨, 엄마, 나 기분 잡쳐서 밥 못 먹겠어. 집에 갈래. 결국 그날 식사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넌 어째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우리 경미가 착해서 참는 거지. 다른 집 같으면 벌써 쫓겨났어. 신우의 못된 성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재탄만 했습니다. 나 참, 저런 지랄 같은 성질 받아줄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성질을 부릴 때마다 자주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말이 사실이더군요. 오빠, 이것도 먹어봐. 오빠 주려고 엄마가 일부러 장 봐서 만든 거란 말이야. 자, 해봐. 어느 날 사귀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호출에 시댁으로 갔더니 눈꼴 사나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맛있지? 오빠가 맛있다고 하니까 경미 너무너무 좋아. 평소 싸가지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친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박서방은 어쩜 저리 식성도 좋을까? 시어머니도 좋아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했고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그런데 신우의 결혼식을 석 달 정도 앞두고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 바로 남편과 함께 청주로 내려갔어요. 제 고향이 청주였고 친정도 거기였거든요. 트럭 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들이박는 바람에 미처 피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졸음운전 트럭이 엄마 차를 박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제도 엄마랑 통화했었는데. 전 믿을 수가 없었죠. 전날에도 웃으면서 통화했던 엄마였으니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온다면서? 나랑 동대문에 옷 사러 가기로 했잖아. 엄마와 함께 동대문 시장에 쇼핑 겸 구경 가기로 약속까지 했던 터였습니다. 미네야. 절 붙들고 울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엄마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지?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에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흘 내내 울기만 했어요. 미네야, 이러다 자기까지 쓰러져. 조금이라도 먹자. 제발. 그런 절 남편이 살뜰히 챙겨줬는데요. 진짜 기가 막혔던 건 뭔지 아십니까? 신우이 결혼 앞두고 장례식장에 오면 재수 온 붓는다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유, 사부인은 하필 이럴 때 사고를 당해선. 너 섭섭하게 생각 마라. 원래 큰 잔치 앞두고는
장례식장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를 납골당에 모셔놓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하필이면 우리 경미 결혼식 앞두고 장례가 나을 게 뭐니? 재수없게. 재수없다는 말에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군요. 어머니, 피곤하니 그만 가주세요. 전 시어머니에게 그만 가달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잃은 슬픔에다 사흘간의 장례에 지쳐 상대할 기운도 없었어요.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궁시렁거리며 돌아갔는데요. 며칠 후 신우이와 함께 찾아와 엄마 보험금 3억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던 거고요. 어떠세요?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아가, 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자 3억을 달라고 했던 그날 시어머니는 바로 꽁지를 내렸습니다. 뭐? 흥분을 해? 아니, 나 어느 때보다 정신 말짱해.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사부인 돌아가시고 네 맘이 아닐 텐데 내가 경미 생각만 했어. 미안하다. 절대 잘못을 인정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늦었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장례식에 왔어야지. 뭐? 잔치 앞두고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하지만 전 사과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정말 끝장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었거든요. 결혼식 아직 한창 남았어. 엄마 돌아가신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내가 니들한테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해?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시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경미야, 뭐해? 너도 얼른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시어머니의 호통에 시누이까지 무릎을 꿇더군요. 언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제발 화 풀어. 결혼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하다뇨.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남편도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정쩡하게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났던 건 엄마가 남긴 3억 보험금을 시누이 전세금으로 달라고 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시어머니 마음 씀씀이가 괘씸했던 이유도 있었어요. 보다시피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결혼하더라도 기댈 생각 말라고.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내내 달갑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불쑥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전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엄마, 어차피 저 엄마한테 기댈 생각 1도 없었어요. 신혼집이며 결혼식 비용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기된 표정으로 남편이 대답하는 걸 듣고 알았습니다. 그때도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인사 하러 온 여친한테 결혼 비용을 한 푼도 보탤 수 없다는 말부터 하다니 말이죠. 자기야, 우리 엄마 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남편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자기 엄마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웃지도 않고 표정이 뚱하시던데? 아니야. 우리 엄마 표정이 원래 그래. 저에게도 유쾌한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격식은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자신에겐 기대하지 말라고 하던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선 친정엄마에게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엄마, 경수 씨 엄마 말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사부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경수 씨 엄마가 먼저 10원 한 장 보태줄 수 없다고 했다고. 그런데 왜 우리만 해야 해? 그래도 네가 시집가서 눈치 안 보려면. 아휴, 엄마. 내가 왜 눈치를 봐. 엄마 딸 몰라? 내가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그럴 사람이야? 그야 그렇지만 여자는 엄마. 요즘 여자 어쩌고 하는 시대 아냐. 내가 경수 씨랑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는 시어머니 얘기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전 남편과 의논해서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는 다 컷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렀고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알지? 우리 최대한 긴축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우리 결혼식과 신혼살림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기대감을 아예 버리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을 하자는 목표를 남편과 세우고 최대한 아껴 썼어요. 자기야, 이걸 왜 벌써 버려? 아직 쓸 수 있잖아. 자기야, 이 정도 썼으면 바꿀 때 됐어. 새로 하나 장만하자. 어? 안 돼. 아직 1년은 더 쓸 수 있어. 어휴, 우리 미녀 어쩌다 이런 짠순이가 됐지?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왜? 그래서 결혼한 거 후회해? 아니지. 자기 같은 알뜰한 와이프 만나서 난 완전 땡잡았지. 엄마의 알뜰한 습관을 보고 자란 전 최대한 아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은 시어머니였어요. 경수야, 너 동민이 알지? 동민이요? 엄마 친구 미순이 아들이 있잖아. 아, 지난 봄에 결혼했다던 그 아들요? 그래. 글쎄, 동민이가 지 엄마 하와이 여행 보내준다지 뭐니? 그래요? 미순이겐 폭도 많지. 돈 많이 든다고 싫다고 해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여행 가라고 떠밀다시피 했대.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하와이 여행 보내달라는 거였죠. 엄마, 미순이 뭐 부러웠나 보네요? 그럼 부럽지 안 부러워? 미순인 생일이라고 며느리가 옷도 한 벌 사줬다고 하더라. 백화점 명품이라던데 그 못생긴 게 귀티가 나더라니까. 게다가 틈만 나면 명품 타령까지 해댔습니다. 하긴 엄마 나이에 명품 안 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잘 차려입고 다녀야 한다고 미순이 모 며느리가 볼 좀 아네. 시어머니의 타령이 시작되면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데이트하라면서 오빠가 100만 원씩 용돈도 주고 그런다 하던데 난 기껏 받아봐야 1, 20만 원이라니까? 나 참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도 마치 우리에게 맡겨둔 듯이 돈 타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무시했어요. 자기야, 이번 달 우리 적자인 거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자기 용돈 올려달라는 말 하지 마. 알았지?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들으란 듯 빠듯하다는 얘기를 남편과 큰 소리로 나누면서 방어했습니다. 아가씨, 맨날 집에서 놀지 말고 알바라도 좀 해. 취업 안 된다고 아가씨처럼 마냥 놀기만 하는 청년 요즘 없어? 어떨 땐 한술 더 떠서 놀고 있는 아가씨에게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언니, 내가 언제 놀기만 했다고 그래? 취업하려고 도서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 공부를 벌써 3년 넘게 하고 있으니 하는 얘기잖아. 남들은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도 하고 그런다고. 어머머, 안 그래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아니, 난 아가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요즘 아가씨처럼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그럼 남자들도 매력 없어 한다고. 이 언니가 진짜 나 노는 거 아니라고. 취준생이란 말이야.
아무래도 신우이는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자주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게 다 시어머니를 믿고 그랬던 거지만 말입니다. 어쩜 남매가 저렇게도 안 닮았을까? 남편과 조금도 닮지 않은 성격의 신우이에 대해 친남매 맞냐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자기, 아가씨랑 친남매 맞아? 왜? 경미가 나랑 안 닮았어? 외모는 좀 닮긴 했는데 성격은 하나도 닮은 게 없어서. 그거 지금 칭찬인 거 맞지? 자기도 아나 보네. 자기 동생 성격 개차반인 거. 걔가 막내라서 그래. 막내라고 엄마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거든. 형제라고는 자기랑 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이해해. 경미, 걔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그래도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나 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어이없는 요구에 마음이 약해지곤 했거든요. 덕분에 저랑 크게 부부싸움을 한 적이 제법 있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줬다고? 적금 하나가 만기돼 그 돈으로 뭘 하지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는데요. 만기 금액 딱 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어떡해. 엄마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시잖아. 시어머니가 저 몰래 남편을 찾아가 돈을 뜯어갔던 거였습니다. 제가 뜯어갔다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바보야? 어머니 3달 전에 임플란트 하셨잖아. 우리가 그때 카드로 결제했었고 기억 안 나? 기억 나지. 뭐? 나도 아는데 엄마가 그때 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자기야, 정말 그 말을 믿었어? 자기야, 엄마가 오죽하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거짓말인 걸 알면서 어머니한테 돈을 준 거구나. 미안해. 자긴 나는 안 보이나 봐? 어? 어머니가 오죽하면 거짓말했겠냐면서? 그럼 난 그 돈 모으려고 안 입고 안 쓰고 악착같이 살고 있는 나는 생각 안 났어? 아니야. 자기가 그 돈 어떻게 모았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도 않고 그 큰 돈을 덥석 어머니한테 줬어? 미안해. 야, 가서 그 돈 찾아와. 어? 가서 그 돈 찾아오라고. 진짜 어머니 양심도 없다.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준 건 그렇다 쳐. 어떻게 그 돈 뺏어갈 생각을 하니? 자기야, 뺏어간 게 아니라 네가 더 나빠. 돈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야지.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엄마가 오는데 어떡해. 야, 네 와이프는 출근할 때마다 울어. 회사에서 더럽고 안 입고 온 일 있어도 참고 다니는 이유가 뭔데? 자기야, 그만 부르고 나가. 어? 당장 나가서 내 돈 찾아오라고. 너무 화가 났던 전 가서 돈 찾아오라고 남편을 내쫓았고요. 그날 남편은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물론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자기, 나랑 한 가지 약속해. 알았어. 뭐든 약속할게. 앞으로 돈 문제는 나랑 반드시 의논해야 해? 그래, 그럴게. 그리고 어머니나 아가씨 일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앓는 소리를 해도 내 허락 없인 안 돼. 알았지? 다신 엄마 때문에 자기 속상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앞으로 돈 문제나 시댁 일은 반드시 저와 의논하겠다는 약속을 남편으로부터 받고 화해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속 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돈 없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더니 니들 집 살 돈은 참 알뜰히도 챙겼었나 보구나. 남편과 전 계획보다 빨리 우리 집을 장만했습니다. 비록 반은 대출이었지만 결혼 5년 만에 집 장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사하고 첫날 우리 집에 와선 축하 대신 빈정거리기만 하더군요. 엄마, 미녀가 알뜰하게 모았기 때문에 집 산 거예요. 다들 5년 만에 집 샀다고 얼마나 부러워더라게요? 아이고, 요즘은 혼수품으로 집 해주는 처가도 많다더라.
이깟집 한 채 산 게 뭐 대수라고. 게다가 대출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러니까요, 어머니. 집 샀다고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사람한테 지나친 거 요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뭐야? 나 참, 누가 들으면 내가 니들한테 엄청난 걸 요구하는 줄 알겠다. 뭐 아니라고 잡아떼시면 할 말 없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미리 시어머니를 단둘이 해야겠다 싶어 슬쩍 던졌던 말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바로 파르르 하더군요. 근데 어머니, 아들 집 사서 이사했는데 설마 빈손으로 오셨어요? 전 얼른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잖아도 빈손인 시어머니가 꽤 눈에 거슬리던 참이었거든요. 나 참, 엄마가 아들 집 오는데 뭐가 또 있어야 하니? 설마 했는데 그냥 온 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휴지라도 사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너희 집에 휴지 떨어졌어? 그럼 얼른 마트 가서 사와.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당장 쓸 거니 있지? 시어머니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일부러 그러는 게 뻔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간 뒤 애꿎은 남편 붙들고 탓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휴지 그거 얼마 한다고 빈손으로 오실 수가 있어? 미안해. 아가씨도 마찬가지야. 돈 떨어지면 용돈 달라고 징징댈 줄만 알지 예의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니까? 저의 푸념에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가 이런 비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랑 달라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친정엄마는 집 사서 이사 간다는 말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오서방 고생 많았네. 다 자네 덕분이야. 어? 엄마, 집 산 게 왜 오서방 덕분이야? 내가 알뜰하게 돈 관리 잘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장모님. 미니의 공이 커요. 아니야, 오서방 자네가 잘해줘서 그래. 어이씨구, 엄마, 오서방이 잘한 것도 맞지만 내 공이 크다니까? 그래, 우리 딸도 장하다, 장해. 엄마는 우리가 강남에 빌딩이라도 산 것처럼 기뻐하고 대견해했습니다. 이거 집들이 선물이야. 집들이? 엄마, 아직 우리 이사도 안 했는데 뭔 집들이 선물을 벌써 줘. 그래서 미리 주는 거야. 집 샀다는 얘기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돈이잖아. 그걸로 김치 냉장고 사. 요즘 김치 냉장고 없는 집 없잖아. 엄마, 김치 냉장고를 무슨 500만 원이나 주고 사. 나 이 돈 못 받아. 김치 냉장고 사고 돈 남으면 너 가방도 하나 사. 너 결혼할 때 내가 김치 냉장고 사주고 싶었는데 원룸이라 놓을 데가 없더라. 엄마는 제가 신혼집을 원룸에서 시작한다고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결혼할 때 사주고 싶었던 거라면서 싫다는 제 가방에 억지로 봉투를 넣어줬어요. 엄마. 엄마의 사랑에 눈물이 났어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니에 더 아끼면서 살겠습니다. 남편도 새삼 엄마 앞에서 제게 잘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요. 친정엄마 선물처럼 과한 걸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를 바랬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돌아온 건 빈정거림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가관이었던 건 시누이 결혼식 앞두고 있어 재수 옴붓는다면서 엄마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거고요. 뻔뻔하게 엄마가 남긴 보험금 3억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나 어머니랑 아가씨 얼굴 안 보고 싶어.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줘. 알았어. 내가 엄마랑 경미한테 잘 얘기할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간 후
전 남편에게 두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고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 시고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아가, 몸은 좀 괜찮아?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고모님은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절 늘 아가라고 다정하게 부르셨고요. 친정엄마 장례식 때도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오셔선 한참을 있다 가셨습니다. 네 시어머니랑 한판 했다면서? 어머니한테 들으셨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한바탕 쏟아놓고 갔어. 아유, 언제나 철이 들런지. 굳이 편을 가르자면 시고모님은 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는 방패막이가 돼주곤 하셨거든요. 이번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저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고모님. 그럼 나 같아도 못 참지. 어떻게 사부인이 남긴 보험금을 노려? 어머니가 그 얘기까지 했나 보네요. 아가씨 전세금 얻어주라고 했다는 얘기요. 내가 그 말 듣고 네 시어머니한테 제정신이냐고 했다. 그게 어떤 돈인데 경미집 얻어주라는 얘기가 나오냐고. 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네 맘 다 안다니까.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었다면서? 제가 경수 씨한테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너 네 시어머니 믿지 마라. 시고모님은 갑자기 시어머니를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면서? 네. 그거 다 진심 아냐? 네? 나한테 하소연하면서 그러더라. 경미 위에서 눈 딱 감고 무릎 꿇었던 거라고. 결혼 전에 오빠가 이혼했다고 하면 흠이 잡힌다나 뭐라나. 하여튼 그 여자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간다니까. 하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무릎 꿇을 만큼 남편을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시누이를 위해 쇼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너도 어이가 없지? 나도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듣기 싫다고 집으로 가라고 내쫓았어. 시고모님은 듣다 못해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람 아니다 생각하고 상대를 말아야지. 에휴. 시고모님은 깊게 한숨까지 쉬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근데 고모님, 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어머니 말이에요. 아무리 막내라지만 너무 아가씨만 싸고 도시잖아요. 경수 씨는 완전히 찬밥이고 말이죠. 너 아직 경수한테 얘기 못 들은 모양이구나? 네? 뭘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차별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했었습니다. 남편에게 투덜대기도 했었는데요. 별 얘기가 없었어요. 네 시어머니 사실은 경수 친모가 아니야. 네? 시고모님의 얘기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경수 어릴 때 친모가 도망가서거든. 그 일이 경수한테는 엄청난 상처였겠지.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네 시어머니가 아무리 못됐게 굴어도 참기만 하더라고. 고모님, 전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줬으니 몰랐겠지. 경수가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 또 버림받을까봐 두렵다고. 아마 그래서 무조건 참았던 걸 거야. 시고모님 얘기를 들으니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유독 시어머니와 시누이 일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경수 씨 진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아가, 네가 잘 좀 다독여줘. 네 시어머니는 별나도 경수는 친구가 아니니. 그럴게요, 고모님. 내가
경수 장가가고 한시름 놨었다. 너같이 반듯한 여자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서 내가 비밀을 털어놓은 거야. 시고모님은 이혼 얘기 때문에 털어놓았다고 하면서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아가, 사부인 남기신 유산 잘 챙겨. 네 시어머니 그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물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돌아가시면서는 엄마가 남긴 유산을 잘 지키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고모님의 예언이 적중했어요.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주말 아침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쳐들어왔더라고요. 뭐야?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어? 하도 초인종에 시끄럽게 눌러대는 탓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쪼르르 달려와 거실 소파에 턱하니 앉더군요. 예, 넌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전 두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에게 항의를 했죠. 내가 얘기했었잖아. 당분간 자기 엄마랑 동생 얼굴 안 보고 싶다고. 그게...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머, 언니, 사람 앞에 두고 이게 무슨 경우야? 예, 우리가 남이니? 자기 엄마랑 동생은 또 뭐야? 제 태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파르르 하더군요. 그래, 이왕 왔으니까 용건이나 들어보죠. 일요일 아침부터 남의 집에 이렇게 들이닥친 이유가 뭐예요? 며칠 전 시고모님에게 들었던 얘기도 있고 해서 남편을 닥달하는 건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제가 상대해야겠다 싶더군요. 뭐? 남의 집? 야, 이게 왜 남의 집이야? 내 아들 집이라고. 엄밀히 얘기하면 어머니 아들 집은 아니죠. 이 집 절반은 제 거라고요. 집 명의도 저랑 공동으로 돼 있고요. 나 참, 집은 또 언제 공동명의로 했대?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다. 우리 경미는 지 돈으로 집 얻고도 남자 이름으로 계약했어. 그래야 남편 기가 산다고. 사실 시누이는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예비 신랑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현익식이 중요하겠어? 그리고 요즘은 내가 혼수품이래잖아. 시누이가 동거를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다면서 설레발을 쳤었어요. 일단 17평 월세로 소박하게 시작했어. 박서방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 잘 풀리면 금방 강남의 큰 아파트로 옮길 거야. 전세를 어느 정도 끼고 월세를 내는 17평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예비 사위 아버지 사업이 한창 사업을 확장 중이라 가진 현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돈으로 전세금을 댔다고 했습니다. 박서방이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결혼할 때의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또 떠올랐었죠. 10원 한 푼 보태주지 않았는데 시누이에게는 몇 천만 원을 집 얻으라고 바로 내주더군요. 사업 풀리면 박서방이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받아? 내 돈이 사위 돈이고 사위 돈이 내 돈인데. 안 그래?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부자 사위 얻었다고 신이 나서 자랑을 해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일요일 아침부터 쳐들어와선 또 3억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 17평은 좁아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 어머니, 경수 씨랑 전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거기서 5년이나 살았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너희야 애가 없었으니 그런 거고. 경미, 임신했어.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임신했으니 17평 집은 좁다는 거였습니다. 25평 전셋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3억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아가씨 임신했는데 그래서요.
넌 올케라는 애가 어찌 그리 매정하니? 언니는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나 본데 임신하면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아. 말 잘했네. 아가씨, 나 아가씨 말대로 애 안 가져봐서 몰라. 그렇게 불편하면 아가씨 시댁 가서 얘기해. 얘가 정말 어머니 사위집 부자라면서요. 그럼 그 집 가서 돈 달라고 하세요. 제 유산 욕심내지 마시고요. 언니 욕심이라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야, 저기 지나가는 사람 길 막고 물어봐. 어머니랑 네가 하는 짓이 뭔지. 네가 하는 짓? 야, 우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웃음니? 뭐? 빌려? 야, 말 똑바로 해. 니들이 언제 빌려달라고 했니? 그냥 달라고 했잖아. 완전 날강도라니까? 뭐 날강도? 인연이 지 엄마 죽고 나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전 진짜 끝장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넌 사돈이 됐으면서 어떻게 장례식에 안 와? 야, 이게 어디서 너래? 너 나랑 지금 한판 하자는 거지? 아니, 내가 왜 너 같은 인간을 왜 상대해? 니들 그날 무릎 꿇었던 것도 다 쇼였다는 거 나 다 알아. 뭐라는 거야, 인연이? 니 딸 망신당할까 봐 그랬던 거라며?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딸 네가 알아서 해. 야, 너 미쳤어?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지랄이야? 왜? 너희는 되고 난 하면 안 돼? 니들 지금까지 나한테 지랄 많이 했잖아.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며느리년이 어디서? 이봐요 아줌마, 욕 좀 그만해. 격 떨어져서 말을 못하겠네. 너 진짜 돌았구나. 시어머니한테 뭐 아줌마? 야, 나도 니들처럼 년이라고 하고 싶은 걸 똑같은 인간 될까봐 참은 거야. 너도 시집 가서 똑같이 한번 당해봐. 네 엄마 같은 또라이 시어머니 만나서 실컷 당해보라고. 뭐? 또라이? 미친년아! 격한 말싸움 끝에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만두지 못해? 남편이 신우의 팔을 잡더니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덕분에 신우이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어요. 경미야, 안 다쳤어? 애기는 괜찮아? 신우이는 죽는 신용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애기 안 다쳤냐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하지만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죠. 아이고, 저 자식이 키워놓은 정도 모르고 지의 미를 때리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고 모함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나가세요. 뭐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오빠, 미쳤어? 저 여자한테 세뇌당한 거야? 오빠까지 왜 그래? 시끄러워. 너도 나가. 오빠!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려? 평소 얌전하던 사람이 화내기 시작하니 무섭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미네 건드리지 말라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경수야. 나도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오빠. 너도 마찬가지야. 네 전셋집을 왜 미네 돈으로 얻어달래?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으로 우는 소리를 하고 시누이가 앓는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두 사람을 쫓아버렸습니다. 자기, 괜찮아? 자기는? 난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아.
쉽지 않았을 텐데 절 위해 용기를 내준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자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뭐? 어머니 얘기 말이야. 자기 알고 있었어? 얼마 전 고모님한테 들었어. 자기한테 혹시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고모가 자기한테 얘기했구나. 그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 뭐가? 아니, 자기 다른 일은 단호한데 유독 어머니한테는 그러지 못했잖아. 뭐 그랬던 것 같아. 친엄마가 날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니까 또 버림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어머니나 아가씨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참았던 거고, 트라우마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 이성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해해.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용기를 냈어? 그게 자기가 나랑 이혼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용기를 냈다고? 나랑 이혼하기 싫어서? 사실 그날 나 엄청 무서웠어. 자기가 날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혼이 버리는 건 아니지. 나한텐 같은 의미야. 그날 밤에 생각 많이 했어. 진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말이야. 그게 나였다고? 자기가 어머니나 경미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나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어렵게 용기를 낸 거였네. 말했잖아. 진짜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고마워, 자기야. 용기 내줘서. 아니야. 자기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 믿고 참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건 맞아. 자기 사랑 안 했으면 나 안 참았어. 그날 우린 진솔하고도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남편은 약속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와 신우는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 회사로 찾아가 닥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니면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거기서 네 마누라 편을 들어? 오빠, 엄마, 오빠 집 다녀온 이후부터 한숨도 못 잤어. 밥도 못 먹고. 언니 성질 더러운 건 알았지만 진짜 노답이더라.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에게 제 험담을 쏟아부으면서 또 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경미, 너 말 조심해. 누구 보고 성질이 더럽대? 그리고 엄마, 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쑥불쑥 직장 찾아오는 거 불편하다고요. 제가 연락할 때까진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차갑게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단호함에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제 회사로도 찾아왔더라고요. 곧 회의 들어가야 해서 시간 없어요. 얘기했지만 집이고 회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님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전 나가보지도 않고 문자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또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주지 않자 하루는 집 앞에 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이 아이년아, 돈 내놓지 못해? 이젠 아예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까지 하더군요. 아이고, 며느리란 년이 내 돈을 훔쳐가선. 동네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당장 나가서 말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여기 내 아들 집이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발악을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전 남편과 의논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인연을 끊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평생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시달릴 것 같았거든요. 자기, 많이 서운해? 아니, 홀가분해. 내가 그동안 왜 미련을 떨었나 싶어. 경찰서에 가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의절을 선언한 뒤 돌아오는데 남편 얼굴이 좀 쓸쓸해 보이긴 했어요. 자기야, 오늘 우리 한잔 할까? 의절한 기념으로? 좋지. 우린 그날 사이좋게 한잔했습니다. 자기야, 자기한테는 내가 있잖아. 핏줄을 나눴다고 해서 꼭 가족인 건 아니야. 서로 아껴주고 힘이 돼야 가족이지. 맞아. 그리고 난 엄마랑 핏줄 나눈 사이도 아닌데 뭐. 그래, 바로 그거야. 부모라는 이름으로 묶였다고 해서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세상에 남보다 못한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벌써 취한 것 같다. 자기야, 오늘 같은 날은 실컷 마시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낡은 감정은 훌훌 털어버리는 거라고. 우린 한잔하면서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쌓였던 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조금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싶었거든요. 경미 결혼식엔 진짜 안 갈 거야? 네, 고모님. 경수 씨랑 저 이해 좀 해주세요. 나야 이해하지. 혹시나 나중에 후회할까 봐서 그래.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미련이 진짜 1도 안 남아있는걸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하마. 시누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남이 돼버린 거죠.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시누이 결혼식을 치르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시고모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모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내가 아니고 경미 말이야. 그 집이 왜요? 네 시어머니가 부자 사위 얻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었니? 근데 글쎄, 그게 다 거짓말이었대. 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래서 아주 그 집 난리가 났어. 사돈이 사업한다고 그렇게 뻐기더니 알고 보니 개털이었다더라. 사기 결혼이라고 그 여자 자리 깔고 들어 누웠어. 그렇잖아도 시누이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할 무렵에 저나 남편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도 그렇죠. 집을 여자 보고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잖아. 그건 나중 돼봐야 아는 거고요. 기업 운영한다면서 아들 신혼집 하나 못 얻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아가씨, 혹시 사기 아닌지 잘 좀 알아봐. 언니, 사기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마 지금 나 질투하는 거야? 질투라니? 너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오빤 모르면 잠자코 있어.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확장할 때 대출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야. 남편과 제 충고를 귓등으로 듣더니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경미는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난린가 보더라. 안 그래도 경수 씨가 제가 잘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그랬어? 아유,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마음을 선하게 써야 한다니까. 고모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솔직히 안타깝지도 않더군요. 시고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지 며칠 후부턴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불이 나도록 오더군요. 남편도 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단해버렸어요. 자기야, 나 솔직히 안 됐다는 마음도 안 들어. 사실 나도 그래. 요즘은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억지로라도 시어머니, 시누이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저처럼 상처만 받는 관계일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